문제 볼게요. 자, 5월 15일 날 제상산업 주식회사에 판매한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어 반품되었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반품에 대한 차감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차감전자 세금 계산서, 이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은 자, 반품을 했죠. 반품을 하면 우리는 그 당초 거래일자가 아니라 반품이 일어난 시기 있죠. 반품일의 공급 시기로 세금 계산서를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거예요. 이 반품이 일어나게 되면 자, 우리 그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우리 착오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공급 가액 변동하고 환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하고 그리고 이중 발급하고 이렇게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있는데, 이 환입이라는 건 반품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공급 가액 변동이 우리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애누리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애누리하고 환입이 같이 계정감이 붙어 있죠. 그리고 할인이 따로 떨어져가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보면 우리 할인하고 애누리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이 수정세금 계산서에서 공급가입 변동이나 환입이 반품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반품이나 깎아주는 날이 생긴 그 날짜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오를 냈거나 아니면 내국 신용장을 빨리 발급 못해서 일반 10%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가 우리가 뒤늦게 확정신고 기간까지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돼서 제시를 하면 우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다시 바꿔줄 건데, 그때 우리는 원거래 날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얘네들은 이 일이 발생한 날이 공급 시기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뭐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다든지 뭐 이런 형식이나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나 두 개 발행했으면 그냥 하나 취소하면 되겠죠. 그럼 이 파란색으로 제가 잡은 거는 원래 거래 날짜에서 수정하는 거고, 이 두 개는 우리는 지금 그 일이 발생한 날인 거예요. 그럼 내가 물건을 공급 팔았는데 상대방이 반품하면 내가 판 사람이 다시 또 세금 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을 받은 거죠. 그러면 판 날짜가 안 적혀 있는데 시험 때는 이렇게 날짜처럼 안 적혀 있고 그냥 글로 쭉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오면 날짜가 언제 공급한 거고 언제 반품 받았고 이렇게 적혀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 날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어느 날짜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자, 우리 컴퓨터 특성상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분계 유형을 그냥 외상으로 하시면 분계가 다 돼요.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건 처음 발행했던 그 금액을 초과해서 마이너스로 쳐줄 일은 없겠죠. 최대한 해봐야 내가 발행했던 거 전부 다 취소해요. 계약 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부상 잔액은 마이너스가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부호로 제품 매출도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도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 외상 매출금도 마이너스로 아래 분계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 분계를 이번 외상하시면 전부 다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 차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얘는 11번 매출과세고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시험 때는 이런 경우에만 혹은 외상 매입금 이런 경우에만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할게요. 자, 그럼 5월 15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는 반품을 받았어요. 금액은 마이너스 250만 원. 거래처는
재상산업. 자, 전자세금계산서고 제가 붕괴는 외상하자고 한 게 이거예요. 이번 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행했을 때하고 똑같이 붕괴 형태가 나오는데 금액만 마이너스로 해서 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했을 때의 과세 유형을 그대로 써서 수정 마이너스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물건 샀을 때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51번 매입과세였으면 51번 매입과세로 마이너스로 쓸 거고 54불공이었으면 54불공을 마이너스로 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5월 16일 주식회사 건영산업에 매출처에 증정할 선물을 다음과 같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를 봐야 되는데 매출처 증정할 선물이니까 접대죠. 그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렸기 때문에 54번 불공이에요. 자, 우리 불공제 사유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전표 입력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을 선택할 건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자, 우리 세무이급까지 공부 못하는 게 먼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5문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5문제. 그렇다 보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이거이기 때문에 세무계산서 받았을 때에 불공제 사유인지 보라고 하는데 우리 세무이급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전표 입력하시오 돼 있어서 알아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에서 작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 사업자가 받았을 때에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쓰는 건데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메인 매출 전표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회계상의 거래는 맞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세금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으로 하고, 자, 그리고 우리 매출처에 증정할 거니까 매출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고 외상했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날짜 5월 16일 날 54번 불공이고 mp3 플레이어 100개 76,000원. 거래처는 건영산업 전자세금계산서고 붕괴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22일 미국의 보스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 대금은 39,000달러고 계약금 선수금이 9,000달러인데 선적일 현재 외화로 보유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선수금 수령일은 4월 20일이고 수출품 선적일은 5월 20일. 오늘 날짜 선적일이 공급시기니까 이날에 지금 신고하려고 메인 매출 전표에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선적일 환율이 우리는 기준 환율을 사용할 거죠. 자,
자, 나머지 잔금들은 미래에 받을 거예요. 그럼 직수출이니까 16수출인데, 자, 이번엔 우리 과세 표준은 환가했을 때는 환가 금액을 쓰지만 그 부분을 얘는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이 되겠네요. 자, 그럼 5월 22일 날 16수출이고 제품을 수출하는데, 자,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이니까 총액 39,000달러에 달러당 1,000원이니까 3,9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3,900만 원인데 자, 거래처는 보스 사고. 영세율 구분은 일반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제품 매출 수익 인식도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이니까 3,900만 원이 맞고, 자, 우리는 환가를 했던 안 했던 우리는 돈을 받았을 때에 계약금 받았다라고 장부에 써뒀겠죠. 그럼 4월 20일 날 계약금 받았다고 장부에 써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서 920만 원이다라고 써뒀죠. 그러면 이걸 지워줘야 되겠네요. 이제 과거에 계약금 받았을 때 써뒀던 거.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아이고, 자, 방금 금액이 920만 원. 그럼 나머지 돈은 우린 외상이죠. 미래 받을 거니까 7월 10일 날 받을 거니까,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우리가 받을 돈은 3만 달러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환율이 1,000원이니까 3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3천만 원이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차이 나는 20만 원만큼은 대변에 외환 차익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계약금 받았을 때에 우리는 920만 원이다라고 적어뒀었죠. 그런데 오늘 수익 인식한 거는 이 9,000달러에 대한 건 9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가를 했던 안 했던 돈 미리 받게 되면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5월 23일. 자, 맞죠. 다들 출결 체크를 하셨죠? 자, 주식회사 미수의 제품인 전자장비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계약 시 5월 2일 받은 선수금을 차감하고 잔액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11번 매출과세를 할 거고, 자, 그리고 5월 2일 날 계약금 받은 거 날짜를 알려주면 그냥 일반 전표 가는 게 가장 우리는 편해요. 자, 그럼 주식회사 미수니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찾아보면, 자, 미수권 100만 원이죠. 우리 날짜를 안 주면 거래처 원장을 벌 수밖에 없고, 근데 날짜를 주면 이게 더 빠르고 편해요. 자, 그럼 100만 원의 계약금을 뺀 나머지는 우리는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자, 이제 매일 매출 전표에 5월 23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가 전자장비를 파는데 금액은 9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미수,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대면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방금 계약금 미리 받았던 거 100만 원 선수금 지우면서 얘 빼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5월 24일 제조 설비인 기계장치를 비사업자인 김상엽에게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각대금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1개월 뒤에 결제받기로 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6,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만 원이며 거래처 코드 3011번 사용할 것. 자, 우리가 지금 판매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500만 원짜리죠. 6,500에 샀는데 2천만 원 달았다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4,500만 원짜리죠. 그럼 이 4,5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팔고 지금 4,300만 원에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내 돈 아니에요. 받아서 가져다 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 4,300만 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장부에는 4,500짜리 팔고 4,300 받았으니까 200만 원 손해다라고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200만 원 손해다라고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로 해서 자, 돈은 1,000만 원만 현금 받고 나머지 3,730만 원은 우리 1개월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5월 24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기계장치를 파는데 우린 4,300만 원에 별도로 팔았고 거래처는 김상엽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그럼 분계에서는 이 4,300만 원은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변에 내 돈 아니니까 부채로 들어갈 건데 이번엔 제품 매출한 거 아니죠. 이건 환경 설정에서 자주 쓰는 거니까 나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수정해 줘야 되죠. 지금 우리가 6,500에 사서 2천만 원 달았다라고 적혀 있는 기계장치 판 거예요. 그럼 그거 지워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기계장치 6,500만 원, 차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에 2천만 원을 써주는 게 기계장치를 우리가 지우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뭔가를 처분 팔면 내 장부에 있던 거 지우고 그리고 나서 차변에 돈 받는 거 쓰면 그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에 우리는 돈을 받을 건데 현금으로 1,000만 원 받았고 다음 나머지는 1개월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럼 우리는 4,730 중에 1,000만 원 받았으니까 3,730만 원을 나중에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손해다라고 위쪽에 차익이 나와 있죠.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 17번 5월 26일 회사는 공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 건설에 적합하도록 지목 및 형질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동공사와 관련하여 이즈 디자인 건설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 이번엔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는데 근데 얘는 지금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공사를 한 거죠. 그럼 이 돈은 우리는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이 우리 이 유형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인데 그럼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토지라고 쓸 거잖아. 그럼 이 토지는 우리 장부에 들어왔다가 팔렸을 때 우리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지 않으니까 세법 규정에서 토지라고 회계 처리할 것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불공제 사유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토지라고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54번 불공인 거예요. 그게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자, 그럼 날짜 5월 26일 날 54번 불공이고 우린 토지 형질 변경을 했고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이즈 디자인 건설.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고 자, 분계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불공제라고 한 이유가 이 돈을 우리 회계 처리할 때 토지라고 할 거죠. 이것 때문에 불공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대변에 10일 후에 지급할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처리될 거예요. 자, 다음 5월 27일 날 당사는 자체 생산한 제품을 매출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자,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제품이다, 상품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재고 자산으로 취급했다는 거고 그 재고 자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이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우리 약속이에요. 그런데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는 우리 거래처에 줘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사업상 증여로 간주공급을 해버릴 거죠. 간주공급은 세법은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만들었는지 관심 없어요. 무조건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예요. 그럼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한다는 건 우리 이 금액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 과세거래인데 지금 거래처에 주면서 증빙서류 주고 부가세 신고하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세거래인데 증빙이 없을 때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의 기타로 가야 되고 그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유형이 14건별이죠. 그럼 14건별로 하는 거 해서 240만 원의 10%인 24만 원을 우리 부가가치세로 해서 가져다 주는 거는 부가가치세법 이야기고 자, 그럼 우리 분계를 가지고 일반 전표를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세 24만 원 내야 되잖아, 매출세액으로. 그거하고 우리 제품인 이 물건 175만 원짜리하고 줬죠. 그럼 24만 원 더하면 199만 원이네요. 그럼 이 199만 원이 우리한테는 접대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처에 준 제품에 대해서 우리 팔린 게 아니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럼 컴퓨터한테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사인 주기 위해서 쓰는 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꼭 걸어줘야 되죠. 자, 이 18번은 자주 등장하니까 분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5월 27일 날 그래서 얘는 14건별이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고. 자, 우리 14건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분리되도록 기본 설정 값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64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자, 간주 공급은 원래 거래처 안 써요. 그런데 시험에서 알려주면 답안지에는 써놨더라고. 그래서 알려주면 쓰시되 어디 거래처 줬다고 매매추 전표에 어디 줬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분계는 혼합.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한테 도와주는 건 제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분계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고 이건 편리하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만 아닌 경우가 많이 있겠죠. 지금 우리는 2까지 붙여서 매출한 게 아니라 175만 원짜리 제품 준 거잖아. 그거 지워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제품으로 바꾸고 이 제품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여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꼭 써주시고 그리고 이 제품은 장부에 175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예요. 그럼 차변에 얘는
매출 저접대용이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물론 거래처한테 이거 주면서 부가가치세 24만원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접대비는 175만원이고 차변에 부가세 받은 거 쓰면 되는데 거래처 주면서 부가가치세는 주세요라고 말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접대했기 때문에 부담하니까 전부 다 접대비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5월 29일 당사는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양사로부터 타월 700매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한 대금 154만원은 외상으로 하였다. 전액 비용으로 계상할 것. 자,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 기념품 주는 거, 우리 광고, 홍보 이런 글자가 있으면 광고 선전비라고 쓰면 되죠. 그럼 얘는 광고 선전비고 돈은 다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 자, 얘는 타올을 700매 2,000원. 거래처는 태양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자, 지금 얘는 광고 선전비고 대변에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 자, 또 5월 31일 주식회사 동성상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이번엔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는 이야기죠. 과세용은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번에 5월 20일 회사는 동성상사로부터 제품 10,000개를 개당 1,000원의 납품 주문을 받았다. 주문 받은 거는 회계상 거래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도 아니니까 기록할 거 없고, 자, 이번에 5월 31일 제품이 인도되어 주식회사 동성상사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 중 500개의 제품에서 미미한 하자가 발생하여 300개의 제품에 대하여 개당 500원씩 판매 가격을 인하하고 2개의 제품은 반품 처리하며 검수를 완료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총 10,000개 중에서 9,500개만 1,000원에 제대로 판 거고, 그럼 이 500개 중에 200개는 반품이고 300개만 500원 이내했으면 50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이때가 우리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인도한 시점이니까 이때가 공급 시기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써야 되겠죠. 공급 시기에 우리 매입 매출 전표를 쓰는 거죠. 자, 다음 3번에 대금은 6월 30일에 받기로 하였으며 할인 조건으로 10분의 2, 30분의 n을 계약 체결했다. 이건 미래 이야기죠. 얘가 외상한 거에 대해서 빨리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주는 건 그때 보는 거고, 지금은 그냥 미래에 돈 받기로 했다는 이 2번에 대한 시점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단가가 다르거나 여러 개 종류면 복수거래로 쓰면 되죠. 자, 날짜 5월 31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위에 F7번 복수거래 누르시고, 지금 우리가 제품을 판 건데 9,500개는 1,000원에 판 거고 제가 받고, 그리고 300개는 500원 인하해서 500원에 판 거죠. 그냥 계산하셔서 965만원이라고 써도 돼요. 문제에서 복수거래 써라고 말 안 적혀 있으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금액 계산하셔도 되고. 자, 그럼 우리
F7 탭 ESC 키 중에 편한 거 누르시면 이제 위에 합쳐져서 들어왔죠. 자, 거래처는 동성 상사고 전자세금계산서고, 자, 얘는 전부 다 6월 30일까지 오늘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1일 주식회사 목성의 완성도 지급 기준에 의하여 2018년 1월 25일 발주한 금형 제작이 완성되어 2020년 6월 1일 인도받았다. 잔금 2천만 원은 당초 지급 약정일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목성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금형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지금 얘는 완성도 30%대 약정 지급일 날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겠죠. 지금 30%, 80%, 100%에 언제 얼마 주기로 적혀 있는 건 완성도 기준 지급이죠. 그럼 완성도 기준 지급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날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약정일자죠. 그리고 약정주의를 따른다고 하죠. 그리고 과세표준, 상대방이 지금 우리가 금형 제작 사는 입장이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줄 때 과세표준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30%일 때 3천만 원. 이게 우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으로 해서 얘를 받았겠죠. 그럼 받으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자, 보시면 과거에 2018년 11월 30일 날, 자, 이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서 51번 매입과세다 3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럼 부가가치세는 300만 원이겠죠. 그리고 얘는 주식회사 목성한테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면서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 이 과거 분기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은 우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서 이 돈들을 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쓰고, 또 죄송해요. 11월 30일이 아니죠. 제가 정신 졸랐어요. 12월 5일 날. 자, 그리고 2019년 또 12월 5일 날, 이때도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다음 5천만 원을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서 이것도 이제 목성한테 뭐 전자세금 계산서로 똑같이 부가세 대급금 500만 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보통예금 5,500만 원 이렇게 적어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분기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인 2020년 6월 1일은 이제 세금계산서 받는 거는 우리 2천만 원짜리를 받겠죠. 그러면 51번 매입과세 2천만 원에 2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자, 그런데 분기에서는 부가가치세는 200만 원 줬으니까 200만 원 돌려받을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이다 200만 원. 근데 이제 이 금형이 다 만들어졌고 우리는 계정 과목 비품이라고 쓰라 그랬으니까 비품이라고 쓸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주는 돈은 보통 예금으로 2,200만 원을 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비품의 취득 원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비품을 만들면서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뒀죠. 이제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8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품의 취득 가격은 1억 원으로 해서 장부에서 이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단부는 세금계산서는 2200짜리 받았으니까 2200이라고 쓰는 거고, 아래 비품은 지금까지의 건설 중인 자산을 지금 얘네들을 정리해서 전부 다 이쪽으로 정리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거 비품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을 자가건설할 때는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건설자금 이자부터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죠. 이게 자가건설 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한데 모아두려고 쓴 거죠. 외부 구입하면 그냥 바로 그 금액 쓰는데, 얘는 직접 우리가 제작하는 데 들어가면 돈이 찔끔찔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두는 거죠. 자, 그럼 6월 달에 6월 1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이제 금형 제작이 완성되어서 2천만 원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목성,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그럼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게 비품인데, 얘는 전체 총 이제 1억이 취득원가가 되죠. 자,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취소하시고, 시험 때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자, 대면에 보통예금으로 2,200만 원 줬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6월 2일 날 주식회사 둘이 상사에서 매출 초에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컴퓨터 한 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번에 매출 초 선물 증정하기 위해서니까 접대 관련이죠. 그래서 54번 불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접대비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다. 6월 2일 날 54번 불공, 우리는 컴퓨터를 샀고 한 대 130만 원짜리. 거래처는 둘이 상사,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 자, 우린 접대비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그리고 얘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6월 4일 금성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5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하여 매출 초 재상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원재료면 그냥 51번 매입과세고, 자, 계약금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5월 1일 거, 그리고 매출 초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매출하고 어음 받았던 것,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한 거죠. 그럼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 지울 거예요. 재상산업 거. 자, 그럼 일반 전표에 5월 1일자에, 자, 우리는 200만 원만큼 금성상사의 선급금, 계약금 중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방금 200만 원 확인했던 이 금액 빼고 나머지를 우리는 다 배서 양도했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날짜 6월 4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1,7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거래처는 금성 상사. 분계는 호남. 자, 이번에 산 건 원재료 맞고 대변에 방금 있던 계약금 줬던 2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받을 어음을 빼서 양도했는데 내장부에 재상산업거라 적혀 있던 걸 지워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꼭 거래처 수정까지 해주시고, 자, 다음 6월 5일 수출업체인 대신무역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수출품 임가공 계약 로컬 애쉬 내용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발행하였다. 대금은 5월 26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착수금을 상기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엔 로컬 LC 내용에 의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 거죠. 로컬 LC가 우리 내국 신용장의 약자죠. 영어 글자죠. 레터 크레딧. 자, 그럼 5월 26일 날 보통 예금 계좌의 착수금은 아래쪽에 적혀 있네요. 착수금 500만 원 5월 26일 날 받았다고. 그럼 선수금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럼 6월 5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우리는 물품 납품한 거는 우리한테는 제품일 거고 3,200만 원의 영원. 거래처는 대신무역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율 구분은 3번.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 교재 329페이지에 우리가 풀었던 거 하고 329페이지 거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둘 다 수출 업체하고 임가공 계약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529페이지 제일 아래 11번 문제도 우리 했었었죠. 둘 다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건데 내국 신용장이 없었다면은 이걸 선택하는 거고, 근데 내국 신용장을 제시 받았잖아. 그러면 이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영세율로 줬다고 우리는 입증해서 신고해 줘야 돼요. 신고하는데 얘가 이거 주면 간편하게 하는 거고, 안 주면 이걸로 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걸 같은 임가공 영역이지만 이거에 의해서 영세율 줬다라고 신고해야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작성이 이걸로 되고 우리는 증빙 서류를 이걸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대금 결제는 자,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 선수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